그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그림 본 적 있니?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 1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3이 튀어나오네. 2를 집어넣었더니 6이 튀어나오네.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9.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이 집어넣는 애들을 우리가 X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을 Y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 X들을 모아놔. 그럼 뭐가 돼? X들을 모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집합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걸 표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자,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는 뭐가 나온다고? 3이 나온다.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Y가 6이 나온다. 그 다음에 X에 3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9가 나온다. 이렇게 쭉 나오겠지. 자연수들을 딱 집어넣었을 때.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여기 상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X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X에다가 3배를 해서 Y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X를 인풋, 그 다음에 Y를 아웃풋, 이 정도로 한번 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요 네모 박스를 뭐라고 불러? 상자라고 부르지. 상자를 한자로 부르면 함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보물함, 보석함 등등등 할 때 쓰는 함 있지. 그래서 함수가 그 상자 함의 함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함수라는 거는 어쨌든 그 x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y 값들이 하나씩 이렇게 뚝뚝뚝 하고 떨어져야 돼. 그리고 x, y는 그 집어넣은 것들과 나온 것들을 다 모아두는 거니까 뭐로 표현을 해준다고? 뭐로 표현해준다고? 집합으로 표현해준다고. 우리가 모아놓는다는 다 집합이야. 이제부터는 알겠지? 그래서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집합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왜? 집어넣는 애들, 나오는 애들 2개가 필요해. 자, 집합 X가 있어. 그 다음에 집합 Y가 있어. 집합 X의 원소를 X라고 한번 해볼게. 집합 Y의 원소를 스몰 y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봐봐. 집합 X에 X라고 해놓고 Y라고 써놨네.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의 정의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키워드 모든 하고 하나씩이거든. 이 2개의 키워드를 충족시켜야 돼. 그럼 내가 함수는 대응관계라고 했지. 집합 X하고 집합 Y 사이의 대응관계야. 그러면 X에서 Y로 대응을 시킬게. 내가 집합의 원소를 1, 2, 3이라고 해놓고 Y의 원소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지금은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지. 뭐 시켜야 되니까? 대응시켜야 되니까 함수가 아니야. 그럼 대응시켜 볼게. 이거 함수일까? 왜? 모든 원소들이야. X의 모든 원소들이 대응이 되어야 해.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를 충족시키지 못해? 하나씩만을 충족시키지 못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항상 X 기준에서 봐야 돼. X 기준에서 한 발씩 정확하게 쏴주고 있는지를 봐야 돼. 만약에 X 중에서 하나가 안 쏘고 있어. 그럼 함수가 된다, 안 된다? 함수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2개를 쏜다.
그럼 함수가 돼, 안 돼? 안 된다야. 알겠지? 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을게.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x가 쏘고 있고 y가 맞고 있지. 그러면 출발은 누구야? 얘를 우리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불러. 그럼 봐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지. 그러면 y랑 x가 위치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 알겠지? x가 쏘는 거야. 그 다음에 y가 맞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기를 할 때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 뭐라고 불러? 어떤 문자로 불러? f라고 부르지. fx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y는 fx. 요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고, 대응의 의미를 담아서 써보면 f라는 친구는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 그래서 요 화살표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대응의 의미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아까 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로 보여줬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모든은 1번, 그 다음에 2번은 하나씩이야. 그래서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가 f라고 한번 해볼게. 아까 3개씩 했는데 3개 너무 많아. 2개만 해볼게. 1, 2, a, b 이런 식으로 써놨지. 그러면 여기에서 딱 이렇게 해주면 몇 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1번 모든 충족을 못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데 1, 2가 있고 a, b가 있어. 요걸 f라고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 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2번 하나씩을 충족 못 시키는 거야. 여기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개는 함수가 x인 예시야. 함수 그 뭐지? 저기에서 집합 x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함수가 이렇게만 써놓을게.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 상자함 이딴 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필요 없고, 지금 함수의 정의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주세요.
왼쪽 채워도 될까? 정의부터 여기. 다 됐어? 여기까지는 다 됐어? 쉬운다. 거의 다 됐지?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 자, 아까 함수는 뭐라고 했어? 함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 대응. 집합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을 두 개가 있는데 xy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나씩 딱 대응을 시켜줘야 돼. 자, 아까 함수를 정의할 때 누구 입장에서만 바라봤어? x 입장에서, 쏘는 애 입장에서만 바라봤어. 그러면 1번이 만약에 딱 A 썼어. 그 다음에 2번이 A 썼어. 3번이 A 썼어. 그러면 살짝 관역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Y가 좀 아플 거 아니야, A가. 좀 불쌍하지 않아? 그러면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아닌 게 아니지. 함수가 맞지. 누구 입장에서만 본다고? X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 집합 X 입장에서만 생각이야. 그러면 집합 X 입장에서 한 명씩 한 발씩 모두 다 썼어. 그래서 함수가 맞아 아니야? 함수 맞아. Y가 한 명이 그냥 화살바지를 다 맞아도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누구 입장에서만 본다고? X 입장에서. 그러면 요 X들을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이거든. 이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 정리 한 번만 해볼게. 왜 날아가지? 다시.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혹시 양궁장 가봤니? 뭐 양궁장 안 가봤어도 올림픽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양궁이 이미 세워져 있지. 그 양궁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관역이 세워져 있지. 그 관역들, 이미 세워진 관역들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 다시 무슨 역? 공역.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쐈는데 얘만 맞았어. 맞았지. 치였지. 그래서 치역이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정역, 공역, 치역들을 좀 한번 표현을 해볼게. 공역, 치역. 자, x가 있고 여기에서 y로의 집합을 이렇게 둘게.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라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도 1, 2, 3으로 둘게. 지금은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아니야. 대응을 시켜야 돼. 그래서 1은 1로, 2는 2로, 3은 2로 이렇게 대응을 시켰어. 그러면 이 화살을 쏘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정의역으로 불러. 그 다음에 이미 세워져 있는 모든 애들, 얘네들을 뭐로 부른다? 공역이라고 불러. 근데 공역 중에서 화살을 맞은 애들 있지? 얘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 자, 치역의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F에다가 1을 대입시켰을 때 그 나온 결과물이 A지. 그럼 A를 무슨 값이라고 불러?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를 대응시켜서 얻은 2를 뭐라고 불러? 함수값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치역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함수값들이야. 들이라고 썼지. 모아둔 거지. 우리가 이제부터 모아두는 거는 뭐라고 한다고? 집합이야. 그래서 함수값들의 집합이라고 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까지 함수를 배우면서 조금 이상한 게 있지 않아? 우리는 함수를 배우면 그림으로 뭐를 그려? 그래프를 그리지. 근데 얘는 그래프를 안 그렸지. 그럼 그래프하고 얘 차이점이 뭘까? 그래프는 무엇을 그래프라고 할까? 어떤 함수식이 있어. 그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상을 어디 위에다가 찍은 거야? 좌표 평면 위에다 찍은 거지. 그러면 점들을 찍었을 때 뭐가 나와? 결과적으로 곡선이든 직선이든 선이 나오지. 맞아? 그러면 선이라는 건 점이 몇 개라는 거야?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집합 X에서 집합 Y로 정리를 하지.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X랑 Y 집합이 어떤 집합일까? 유한 집합이야. 알겠지? 정의역 X하고 공역 Y가 무슨 집합일 때? 얘네 무슨 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유한집합이라고. 그때는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y는 이 x라는 그 함수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니?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 x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0부터 시작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을 해볼까? 대충 큰 수니까. 아니 큰 수가 아니라 작은 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99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0 이거 99.999999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다 쓰는 게 말이 안 되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거 안에 무슨 수도 있어? 무리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y는 2x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리지. 어디 위에다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프라는 거는 정의역과 공역을 우리가 뭐로 정의를 한다고? 얘네 정의역하고 공역은 뭐야? 아니야, 유한집합일 필요는 없어. 그냥 집합이야.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 점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 x하고 y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일일이 하나씩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정의역, 공역이 무슨 집합일 때? 무한 집합일 때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라는 거는 함수식.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할게. fx를 만족시키는
무슨 쌍? XY 순서쌍이야. XY의 정확하게 집합이라고 해주면 돼. 그래프는 다시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표현 자체도 뭐로 해줄 수 있어? 집합으로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정역을 내가 집합 X라고 둘게.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집합의 원소는 무슨 쌍이라고? 순서쌍이야. 그러면 집합 X,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X하고 Y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그거를 봐줘야 되겠지. X는 뭐야? 스몰 x는 뭘까요? 정역의 무슨 소? 원소야. 정역 x라고 하기로 했잖아. y는 뭐야? fx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역의 원소 x에다가 f를 대응시켰을 때 나오는 그 결과물 y 있지? 그거를 순서쌍으로 나타냈다라는 의미야. 알겠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프라고 부른다고. 그래프는 다시 그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을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서 찍는 거지. 그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 자체가 뭐라고? 그래프가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것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 왼쪽부터 시작해서 정역과 치역, 공역, 그 다음에 그래프. 이거 지워도 되지? 얘는.
어? 지우개 2개 남았잖아. 아, 좀 더 빼놓을 걸. 나는 오늘 일찍 와서 저기 지우개를 미리 챙겨 놓을 줄 알았지. 근데 오늘도 좀 늦게 왔어. 얘 나 몇 분쯤 왔어? 응. 아, 진짜? 나 그때 이거 받고 있었는데. 저기 그 길 건너에 연마사거리 쪽에 그거 있잖아, 스타벅스. 자, 그래서 봐봐. 우리가 여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역하고 공역이 무한집합일 때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유용하다는 뜻이야. 무한집합일 때 그냥 무조건 이것만 그린다. 그리고 유한집합일 때는 아까처럼 쓴다. 요 말은 아니야, 알겠지? 유한집합일 때도 뭐를 쓸 수 있다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럼 요거 그래프일까? 그래프 맞지? 왜? 점 찍어놨잖아.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그 순서상을 점으로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럼 이거 정의역 x를 뭐라고 해주면 될까? 찍혀져 있는 거 1, 2, 3, 4니까 1, 2, 3, 4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얘를 그냥 똑같이 유지를 시켜놓을게. 자, 요 오른쪽에는 그래프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를 1, 여기를 4라고 하고 1일 때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를 8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찍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쭉 선으로 이어줬어. 그럼 얘는 정역이 서로 다른 거지. 뭐라고 써주면 될까? 정확하게는 x바 x는 1 이상 4 이하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왜? 정역은 뭐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정역, 치역, 공역 뭐로 표현해준다고? 집합으로 표현해준다야. 원칙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알겠지? 다음 주제는 그래프에서 함수 판별이야. 요거를 결과부터 얘기를 할게. 어떻게 하는지. 얘는 세로선을 긋는다. 정확하게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알겠지? 그러면 요 세로선의 특징은 뭘까? 무슨 값이 어떨까? x값이 동일해. 알겠지? 이 위에 모든 x값들이 동일해. 그러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긴다는 거는 그 해당 x에 대해서 y값이 하나가 찍혔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2개가 찍히면 해당 x 하나에 대해서 y값이 2개가 나온다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프를 살짝 망나니처럼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의 값이 2개가 찍히는 거지. 그러면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닌 게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번에도 그래프를 한번 망나니처럼 그려볼게. 얘보다 더 망나니처럼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는 함수일까? 세로선을 이렇게 쭉쭉쭉 그어봤어. 다 그어봤더니 다 교점이 하나씩만 찍히지. 그러면 뭐라고? 함수가 된다고. 이걸 거기다 그려놓으면 좀 살짝 엉망이 될 테니까, 그래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 한 개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우리가 좀 있으면 그 유리함수 배울 거긴 하거든. 근데 이미 그 정비례 반비례에서 이런 걸 배웠지. 이거 함수일까? 함수 손? 아니다 손.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질 땐 누가 중요하다고? 그렇지, 정역. 이 정역이 아무 말도 없잖아. 아무 말도 없다는 건 암묵적으로 실수 전체라는 의미야. 그래서 얘가 봐봐,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지. 그럼 여기서는 교점이 있어 없어? 그러면 함수가 아니야. 교점이 없다는 거는 정역 x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야.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런 표현까지 추가가 돼야 돼. 어디에서? 정의역 범위에서야. 교점이 한 개만 찍혀야 돼. 안 찍히면 안 돼. 알겠지? 교점이 없으니까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역을 좁힐 필요가 있지. 그래서 얘를 y는 x분의 1이 함수이기 위해 집합 x, 정역 x를 실수 전체로 만들면 안 될 거고, 누구를 없애줘야 될까? 그렇지, x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써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정역을 제한시키면 함수가 아닌 것들을 함수로 만들 수도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안 써도 되잖아. 맞잖아. 뭐하러 써. 그냥 저희 점만 찍어도 함수 된다고. 원래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필요 없잖아. 손만 아프잖아. 저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맞잖아.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붙어 있는 거야? 극단적인 예시로 이거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함수 아니지? 그래프상에서 무슨 선 그었을 때? 세로선 그었을 때 x의 값이 동일하지.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가 찍히기 때문에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야. 근데 얘 함수로 만들 수 있을까? 있어? 있냐고! 있어! 정역을 마이너스 1하고 1로 둬봐. 그럼 요거 한 점 한 점 찍히잖아. 그러면 함수 관계가 이렇게 돼. 이렇게 되잖아. 함수가 맞다고. 알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함수인지 아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뭐? 정의역이야. 알겠지?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아닌 애들이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함수인 애들을 함수가 아니게끔 바꿀 수도 있어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생각했던 y는 x분의 1, 이게 함수가 아니라고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잡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함수로 만들려면 정확하게 뭘 봐줘야 된다고?
정의역이 어떤 애들인지를 봐줘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저것만 정리해 주세요. 그 왜 세로선 긋는 거 예나에 이해됐어? 예리는? 루아는 알고 있었지? 세로선 긋는 거 그 정확한 의미. x가 하나인데 y는 두 개. 그래서야.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의역. 그럼 치역하고 공역을 무시하면? 사실 해도 되긴 해. 그럼 좀만 더 기다릴게. 자, 그래서 치역하고 공역. 일단은 공역은 이미 주어진 애들이지. 그 다음에 선택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첫 번째 치역하고 공역에서 치역은 어디에서만 생길까? 내가 x값에서 y값을 쭉 대응을 시켰어. 그치? 우리가 그래프보다는 사실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게 이런 표현 방법이거든. x에서 y로의 함수. 만약에 1, 2, 3이 있어. 그 다음에 1, 2, 3이 있어. 내가 만약에 4까지만 해보자. 내가 만약에 요 f라는 애를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인데 요 대응시킬 때 함수식이 필요하지. 그 함수식을 x를 대입했더니 2x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게. 다시 x를 대입했더니 2x가 된다. 그러면 표현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1은 2로 대응이 되지. 2는 어디로 대응이 돼? 4로 대응이 돼. 3은 6으로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y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치역은 어디서만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 어디 위에 있는 게 치역이냐고. y가 뭐야? 공역이야. 그러면 공역하고 치역은 집합이지. 서로의 관계가 어떤 집합일까? 부분집합이야. 얘처럼 3이 6인데 여기 없는데요? 값이 하면 뭐야? 함수가 아니라고. 애초에 공역 위에 이거에 대응되는 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대응시킬 수 있다고. 정역이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역이 왕이 아니야. 정역이 중요하긴 한데 너 없어?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애초에 공역 위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치역은 어디 위에서만 만들어져? 공역 위에서만 만들어져. 그럼 공역하고 치역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누가 치역이 누구의 공역의 부분집합이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치역을 쓸 때는 뭐를 모아놓은 거라고?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아까 써놓긴 했는데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이야. 그러면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지. 함수값을 무슨 x라고 둬? fx라고 두지. 그래서 치역은 이렇게 쓰여. 집합 fx들의 모임이야. 근데 여기 x는 누구야? 정의역의 원소야. 그래서 이렇게 써줘. 함수식이 y는 fx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라지 x라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fx들을 모아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표현 방법이 이거야. 그냥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게 뭐가 있어. 이건 규칙인데 외우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 있잖아. 저기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해해야 되니? 아니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아니 x 하나에다가 y 두 개가 대응이 될 수도 있지 왜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세요. 알겠지? 요거까지만 빠르게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볼까? 지금 보면 fx랑 gx가 서로 같을까? 얘를 좀 남았어? 다 했어? 그냥 내가 다 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멈춘 거 아니지? 다 하고 한 거지? 자 fx랑 gx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르잖아 누가 봐도. 근데 뭐를 바꿔주면? 정의역을 바꿔주면 서로 같을 수도 있어. 지금 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fx, gx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치면 요 x 정의역은 암묵적으로 뭐라고? 실수 전체라고.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정의역 x를 마이너스 1하고 1, 그 다음에 공역 y를 몇이지? 2구나.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f를 x에서 y로의 함수, 그 다음에 g를 뭐에서 뭐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해주면
fx는 그 대응 관계가 마이너스 1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가 형성이 되지. 그 다음에 g는 마이너스 1,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2로 이렇게 대응이 되지. 그 대응 관계가 서로 어때? 같아. 그래서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어떤 조건? 첫 번째, 공역과 무슨 역이? 정의역이 같아야 돼. 더 중요한 건 정의역이야. 알겠지? 정의역을 제한시킴으로써 함수를 서로 같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정의역이 최고야. 그냥 함수처럼 생긴 애를 정의역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음으로써 함수가 아니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처럼 안 생긴 애들 있지. 걔네들을 함수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서로 달라 보이는 함수를 서로 같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서로 같은 함수야, 서로 다른 함수야? fx는 gx랑 같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조건은 첫 번째, 정역과 공역이 같다. 그러면 두 번째는 대응되는 무슨 값이 일치하는 거야? 함수 값이 일치하는 거야. 치역이 같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치역은 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써주면 치역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예리야, 이렇게 써주면 뭐야? 초록색. 치역. 둘이 같아 달라? 같잖아. 치역은 집합이야. 그냥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순서가 바뀌는 알바가 아니라고. 그래서 대응되는 무슨 값이 같아야 된다고? 함수 값이 일치해야 돼. 대응되는 함수 값이 일치해야 돼. 이거를 내가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정역의 원소 x에 대해서 그러면 집합 x의 모든 x야. fx와 gx가 서로 같음이 성립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조건 정역과 공역이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대응되는 함수값이 일치한다. 그러면 무슨 함수냐고?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고. 알겠지? 정역이 중요하다고. 서로 달라 보이는 거를 같게 만들 수까지 있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냥 식만 보고 다르네? 끝. 이게 아니라고. 알겠지? 정역을 축소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함수가 될 수도 있어. 같은 함수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해주세요. 서로 같은 함수.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잘 정리해놓고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규칙이어서 그래, 규칙. 야, 쓰지마 하지. 하지마. 하지마. 쓰지마. 아직 쓰지마. 설명 안 했잖아 아직. 그 적당히 다 쓴 친구들도 있으니까 질문 하나만 할게. 서로 같은 함수 있지. 우리 전 단원 집합 단원에서 서로 같은 집합 배웠지. 그 다음에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행렬, 서로 같은 행렬 배웠지. 왜 배울까? 서로 같다는 걸 왜 정의할까? 의미 없이 정의하진 않을 거 아니야. 서로 같다는 걸 왜 이렇게까지 정의를 할까? 서로 같은 집합이 뭐야? 그냥 원소들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 서로 같은 행렬이 뭐야? 같은 열에는 같은 그게 성분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따분하고 시시한 걸 왜 정의할까? 아니야. 목적이 있어. 같다는 걸 정의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정의를 해. 서로 같음을 정의하는 이유가 뭘까? 연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연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연산을 하면 뭐가 포함이 돼? 등호가 포함이 되지. 맞아? 등호가 포함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에다가 합집합 A에 열집합해주면 뭐가 나와? 전체 집합이지. 누가 봐도 생긴 거 다르잖아. 누가 봐도 생긴 거 다르지 않아? 그치? 근데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놓잖아.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등호 때문에 그래. 그냥 대충 같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같다라는 사실을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나중에는 뭐까지 나올까? 함수도 연산 비스무리한 걸 하지 않을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웠는데 서로 같은 땡땡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연산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함수의 연산 같은 거 비스무리한 게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의 연산 이거라고 말하진 않는데 함수의 연산하고 비슷해 보이는 게 나와. 자, 우리 함수의 종류 몇 개만 한번 볼게. 아니 몇 개만이 아니라 전부 다 볼게. 이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 그 뭐지? 정규반에서 내가 그냥 x는 y 막 이랬잖아.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f라는 애가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는데 x에다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줘야 돼. 내가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어. 그럼 y는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x에다가 36 집어넣었어. y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봐봐.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조건이 x의 집합하고 y의 집합하고 서로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a, b, c가 있어. 1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돼. 엥? 뭐야? 없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 x랑 집합 y는 서로 어때야 된다고? 일치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집합 x와 누가 같아야 된다고? 집합 y가 같아야 돼. 이거를 첫 번째로 충족을 시켜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거를 대응시켰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똑같은 게 그대로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집합 x의 원소에 대해서 fx가 뭐가 나와줘야 돼? x를 집어넣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 이거야. 그래서 y는 x 그래프가 나와. 이해됐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참고로 이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i로 표기를 해줘.
우리가 보통 fx라고 쓰잖아. 항등함수라고 하면 ix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혹은 iy 이런 식으로도 쓰여.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를 충족시켜야 돼? 집합 x랑 집합 y, 즉 정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 그래야지만 x에 나오는 걸 y에다가 그대로 대응시켜줄 수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x의 원소에 대해서 그 x를 대입시켰을 때 그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2번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 상수함수라는 거거든.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게. 그 우리가 배운 직선들 중에서 좀 특이한 직선이 있어. 1차 함수로 편이 안 되는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두 개 있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 여기를 1, 여기를 1로 잡아놓을게. 얘는 뭐야? 뭐는 1이야? y는 1이지. 얘는 뭐야? x는 1이지. 자, 첫 번째 x는 1. 함수일까? 함수가 아닐까? 함수가 아니야. 왜? x값 하나인데 그 하나에 대해서 y값이 굉장히 많이 대응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집합 자체를 여기 x집합의 원소를 그냥 1만 있다고 칠게. y집합의 원소를 1, 2, 3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 그러면 이렇게 대응이 돼. 물론 공역의 원소를 그냥 하나만 잡아 넣으면 함수라고도 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짓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면 y는 1은 함수일까? 맞지? 왜? 세로선 그냥 쭉쭉쭉 그어봐. 다 하나씩만 대응이 되잖아. 자, 그러면 y는 1에 치역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치역은 대응되는 y값들이야. 함수값들이 전부 다 몇이야? 1이지. 자, 그래서 상수함수라는 거는 무슨 역에 치역의 원소가 몇 개? 한 개야. 그래서 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거를 상수함수라고 불러. 그러면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하나의 값에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에 하나의 원소에만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이야. 말을 잘 읽어야 돼. 아까는 함수 정의역 x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이 된다. 얘는 모든 x들이 하나에만 대응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애들 1, 2, 3, 4 A, B 있으면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면 이런 y는 k 요런 애들을 의미해.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세 번째. 사실 요게 메인이야. 이거 솔직히 별거 없잖아. 그냥 거창하게 써놨지. 결국에는 그냥 y는 x, y는 k 요거 말고는 없지. 얘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삼을 만약에 2에다가 대응시켰어. 그럼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왜 아니야? 맞아요.
잠깐만, 내가 뭐라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함수가 아니야라고 했나? 아 미안, NG 다시 할게. 내가 방금 말한 걸 까먹었어. 다시 할게. 봐봐. 지금 여기서 3을 2에 대응을 시키면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맞아.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 하나씩 다 대응시켜줬잖아. 맞아. 근데 Y 입장에서 보면 지금 1대1로 싸우고 있는 거니? 1대1이 뭐야? 한 명 나오고 한 명 나와서 이렇게 쾅 하는 게 1대1 아니야? 근데 지금 얘 보면 만약에 3을 2에 대응시키면 2의 입장에서 나 2대1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잖아. 1대1의 의미를 담으려면 위에서 선택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선택을 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만약에 자 x1이랑 x2가 있는데 얘가 집합 x의 원소라고 할게. 그럼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만약에 x1이랑 x2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거이면 함수값도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 2하고 3은 다르지. 근데 2에 대응시킨 1하고 3에 대응시킨 1이 서로 같다라는 거 아니야? 2, 3은 서로 다른데 F2, F3은 어떤 거야? 서로 같은 거 아니야? 형태가? 그래서 서로 달라야지 뭐가 된다고? 1대1 1대1 함수가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1대1 함수라는 거는 x랑 y가 서로 하나씩만 대응이야. 그래서 x의 원소에 대해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이 공간이 떴으니까 조금만 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이 대응시킨다는 게 결국엔 함수값들을 대응시키는 거잖아. x를 집어넣었을 때 그가. 그래서 x1이랑 x2가 집합 x의 원소라고 했을 때 x1이 x2랑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거이면 뭐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예리야, 뭐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fx1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서로 달라야 된다고. fx1이랑 fx2랑 서로 달라야 돼. 얘나야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x가 서로 달라? 집어넣었을 때 하나로 이렇게 쭉 가면 2대1 되지. 이건 뭐가 같다는 뜻이야?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이면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걸 뭘 써줄 수 있냐면 뭐 써줄 수 있을까? 대우 써줄 수 있어. 만약에 fx1, fx2 즉 함수값이 같으면 뭐랑 뭐가 같은 거라고? x1이랑 x2가 같은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봐봐. 그러면 x1이랑 x2랑 같으면 fx1이랑 fx2랑 같은 거 아닌가요? 맞을까?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지금 서로 다르면 다르다라고 했지. 만약에 x1하고 x2가 같으면 fx1하고 fx2도 서로 같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예시 한 번만 보여줄게. x가 있어, y가 있어. (1대1) 대응이 안 돼. 1대1 함수가 안 되는 게 이런 경우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x1하고 x2가 같다는 거는 1 가지고 와. f1하고 f2는 서로 어때? 같지? f2하고 f2는 어때? f3하고 f3은 서로 같지? 그럼 그렇게 쓰면 안 돼? 안 되잖아. 서로 다를 때 얘까지 달라야 된다고. 만약에 서로 같다라고 하면
1일 때 지금 x1하고 x2가 같아 달라? 달라. 알겠지?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한다고. x1하고 x2가 같으면 당연히 fx1하고 fx2도 같겠지. 함수면. 이런 상황도 x1하고 x2가 같다는 거는 정역의 원소가 둘 다 1로 쓰겠다는 거잖아. f1하고 f1은 같다라는 거랑 뭐가 달라? 알겠지?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안 돼.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함수 값이 같으면 뭐가 같다? x 값이 같아야 된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세요. 항등함수 지워도 되니? 난 물 한 잔만 떠다 줘. 고마워. 뒤에 저거 말랐나? 오? 하나도 안 말랐네. 히터 바로 밑에 있어서 금방 마를 줄 알았는데. 정규반 시작하기 전까지 마르겠지? 아, 일단 청소하시는 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요거 펜 쪽에 분필가루가 가득 꼈단 말이야. 이것도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뭐 정리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뭐냐 칠판 줄기만 그냥 물에 빠져놓.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게 분필이 몇 개가 부러져 있을 때가 있어. 이거 내가 부러뜨린 게 아닌데 떨어뜨리셨겠지. 아, 물론 이게 귀중품 내가 관리 못한 내 탓도 있어. 어쩌라고. 근데 내 잘못 아니야. 방금 내 탓도 있다고 했나? 요 상수함수까지 좀 지울게.
고마워. 치역 원소의 최대값은? 치역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3개야. 그럼 무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 무조건 같아질 수 없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지. 그러면 이게 치역의 원소의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1대1 함수인 경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 1 선택했고 나 2 선택했고 근데 3이 갑자기 나도 이래버리면 개수가 하나 확 줄어버리지. 그래서 3도 서로 다른 걸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지. 그러면 이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달라도 괜찮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1대1 함수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근데 대응이잖아 실제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에 그러니까 요거 대응에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 지금 보면 3 입장에선 1대1 뜨고 있니? 아니지. 1대 빵이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않아. 1대1 함수라는 거는 함수잖아. 결국엔 정역 입장에서 함수가 나와주면 괜찮아. 정역 입장에서 함수 맞지? 그리고 1대1로만 뜨고 있지.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부르지만 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누구랑 누가 일치해야 된다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뭐의 개수랑 뭐의 개수가 같아야 될까?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1대1 함수 조건까지 충족을 시키면 된다고. 1대1 함수의 조건이라고 하면 1대1 함수의 정의야. 알겠지? 그의 조건 충족. 그리고 정역과 공역에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 정역과 공역에 원소의 개수가 일치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볼게. 지금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 이게 참일까? 참이지. 왜? 1대1 대응들은 1대1 함수의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면 1대1 대응이 클까? 아니면 1대1 함수가 클까? 그 범위. 봐봐. 지금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애들이야. 1대1 함수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애들. 그러면 포함 관계가 1대1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1대1 대응이 그 안쪽을 차지해.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아니 충분 조건이지. 1대1 대응은 충분 조건, 함수는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 참이 되고 요거를 바꿔줘.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얘는 거짓이야. 알겠지?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1대1 대응도 포함시켜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1대1 함수들이 이렇게 모여있어. 그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 모이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조건이 추가가 되면 그 영역이 좁아져.
우리가 실제로 조건을 봤을 때 뭐야 그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다리꼴 조건을 더해서 한 쌍의 대변까지 마저 평행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 이렇게 나올 거고, 그 평행사변형 조건들 중에서 그 이웃하는 변의 길이까지 같으면 마름모가 되지. 그 마름모 안에서 90도까지 돼버리면 정사각형이 되지. 직사각형 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여기 집합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 조건을 따지는 게 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고를 때 있잖아. 고르는 게 맞나? 어쨌든 고를 때 있잖아. 그 뭐지?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이상형이 폭이 좁아져 버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건이 추가가 되면 폭이 좁아진다야. 알겠지? 넓은 영역, 좁은 영역은 그걸 의미해. 그래서 여기까지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물론 하나 더 남았어. 주제가. (47분) 딱 여기까지만 해야겠다.